사람은 누구나 은퇴를 꿈꾸죠. 퇴직 후엔 이제 좀 쉬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법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은퇴와 동시에 찾아오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됐어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휘청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62세 교수, 은퇴 후 3년 만에 빚더미, 7억으로도 막지 못한 재정위기라는 상황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은퇴 후 재정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들으면 내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공감이 가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면 될까? 내가 가진 돈으로는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잖은 사람들이 과감히 소비해도 될 거라 생각했다가 예기치 못한 지출과 투자 실패, 그리고 한정된 수입 등으로 공경에 빠지고 맙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재정난을 겪은 62세 교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들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1. 62세 교수님의 꿈만 같았던 은퇴와 현실. 먼저 주인공인 62세 교수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대학에서 몇십 년간 열심히 일하시면서 스스로도 재테크에 꽤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셨대요. 은행 예적금부터 시작해서 펀드 투자도 해보고 필요할 땐 아파트 담보 대출을 이용해 학자금 마련도 했고요. 어느덧 퇴직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래도 내가 번 돈이 7억 정도는 될 테니 노후엔 큰 문제 없겠지라는 낙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퇴직 후 딱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빚더미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세요. 이거 이상하다 하고 알게 된 시점에는 이미 대출이 늘어나고 매달 고정 지출이 순식간에 커져서 통장 잔액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퇴 전에는 매달 교수 월급이 들어왔고 이것저것 원천 징수나 보험료 내고 나면 그래도 수입이 큰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정도뿐이니까 본인이 월 30만 400만 원만 쓴다고 해도 수지가 안 맞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럼 이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돈이 예상 밖으로 많이 나갔을까요? 자녀 결혼 자금 및 학자금 지원. 아직 취업이 안정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계속 뒷바라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녀만큼은 힘들게 하지 말자라는 마음에 결혼 자금도 넉넉히 주고 대학원까지 진학하면 학비를 도와주기도 했죠. 건강 문제와 의료비 증가, 60대가 되면 슬슬 여기저기 몸에서 경고등이 켜지잖아요. 병원비, 약값, 검진비 등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혹시라도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예비비가 한 번에 훅 줄어듭니다. 집수리나 부모님 요양 자금. 본인도 60대지만 위로 모셔야 할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많아요. 요양원 비용이나 집 수리 비용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 그야말로 목돈이 빠져나가죠. 결국 이분은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지출과 투자, 손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그리고 점점 불어나는 생활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대출까지 당겨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빚더미 상황이 된 거죠. 2. 은퇴 후 재정 위기를 겪는 3가지 추가 사례. 자, 여기서 나는 저 교수님 사정이랑 좀 다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 재정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 55세 대기업 출신 박 부장. 박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다가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희망퇴직을 하셨습니다. 받은 퇴직금이 3억 원 정도 되었고 이미 주택 대출을 어느 정도 갚아둬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인생 2막을 위해 카페 창업을 했다는 점이었죠. 요즘은 커피 한 잔에 56,000원씩도 하니까 이 정도면 잘 될 거야 라고 확신했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생각만큼 녹록지 않더랍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떼고 나니 매달 적자였고 점점 퇴직금을 까먹으면서 버티게 됐죠. 마침내 몇 달 뒤에는 은행에 대출을 더 받아 간판도 바꿔보고 인테리어도 다시 해보자고 투자했지만 결국 수익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 개인 카페가
성공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결국 박 부장님은 2년 만에 빚만 남기고 카페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창업을 할 때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수익성 분석이 필수. 그리고 초기 투자금을 너무 크게 잡으면 실패 시 재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이 60세 자영업자 김 사장. 김 사장님은 203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해 오며 꾸준히 나름 벌어오신 분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 쓰고 자녀 학비 대주고 부동산도 한 채 마련했으니 자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시점에 맞춰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려 했는데 시기가 좋지 않아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밖에 팔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예상한 노후 자금이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그 뒤로는 가게를 정리하는 문제도 겹치고 코로나 시기에는 매출도 반토막 나니 정작 은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팔 데도 없는 가게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에 우울감까지 찾아오고 병원비까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졌죠. 교훈: 자영업자는 매출과 경기가 동시에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은퇴를 준비한다면 부동산 처분 시점이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미리 계획해야 해요. 시장이 좋을 때 팔면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65세 공무원 출신 최 씨. 최 씨는 공무원 연금을 받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사실 공무원 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유리하긴 한데 문제는 내가 일단 한숨 놓는다는 방심이었습니다. 은퇴 후엔 가족 여행도 자주 가고 손주들 용돈 챙겨주고 주변 사람들 모임이나 경조사에도 통 크게 쓰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공무원 연금도 만능은 아니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관리비와 보험료, 예상치 못했던 자동차 수리비까지 더해지니 매달 그래도 얼마는 남겠다 싶었던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은퇴 5년 차쯤엔 적지 않은 마이너스 통장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연금이 들어와도 빚 갚느라 허덕이는 신세가 되었죠. 교훈: 안정적인 연금도 마구잡이로 쓰면 바닥이 보입니다.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보단 꼼꼼한 지출 계획이 필수입니다. 3. 은퇴 후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몇 가지 팁. 사례들을 들어보면 정말 나도 당장 곧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할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간단히 짚어볼까요? 자녀 지원 한도를 명확히 정하기. 물론 부모가 자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적어도 은퇴 후에는 이 정도 금액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는 선을 그어두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 노후가 망가집니다. 고정 지출 규모 파악하기. 매달 나가는 돈, 생활비, 보험료, 관리비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은퇴 후 월 수입연금 등과 대비시켜야 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어디서 채워 넣을지를 계획해둬야 하고 그만큼의 절약이 필요해요. 안정적인 수익 구조 만들기. 은퇴 후 바로 무리한 창업이나 투자를 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시장 반응을 본 후에 확장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 방에 크게 성공하겠다는 꿈은 정말 큰 위험을 안고 있어요. 또 예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균형 있게 분산 투자해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단계적 은퇴 준비. 요즘엔 반태라는 말도 많잖아요. 완전히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나 컨설팅, 온라인 강의 등으로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입원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습니다. 의료비 대비책 마련. 60대가 되면 건강 문제가 본격적으로 올라옵니다. 국민건강보험 외에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같은 것들을 점검해두고 의료비 부담이 커졌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를 마련해두세요. 4. 마무리. 은퇴 시작이자 새로운 도전. 62세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조금만 달라진 조건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겹치면 누구나 몇 년 안에 큰 재정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7억, 10억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임새와 유출구는 예상보다 훨씬 크고 많다는 현실을 간과하기 쉽거든요.
결국 은퇴는 편히 쉬는 시기라는 로망과 동시에 계획적으로 삶을 재설계해야 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나이가 들어 은퇴한다는 건 단지 회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과감하고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나 이대로 계속 써도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든다면 스스로 재정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시뮬레이션해보고 필요한 대비책과 절약 방안을 찾는 거죠. 물론 은퇴한 이후에도 즐길 건 즐겨야죠. 그래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조금 더 길게 누리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꼼꼼히 살피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2세 교수님은 왜 7억으로도 3년 만에 핏더미에 앉았나? 를 중심으로 살펴본 은퇴 후 재정 위기와 그 예방법이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아직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께서도 좀 더 현실적인 재정 관리를 해나가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누구나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지출부터 꼼꼼히 챙겨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릴게요. 은퇴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쉼표 정도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